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21년 4월 9일자 코스피 3131.88선에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989.39 선에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424.3 선에 마감이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개인 순매수, 코스닥 순매도, 개인 순매도, 코스피 200도 역시 개인 순매수가 강했네요. 코스피 대형주들 중심으로 아직 개인들은 매수 여력, 구매 여력이 아직 좀 남아있다. 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좀 코스피 대형주에 대해서 조금 매도를 진행하면서 시세 차익을 받은 편이 좀 보이고요. 보니까 일전 그 외국 펀드에서 지금 좀 약간 난리가 났죠. 아르케고 이런 것들, 이런 해외 펀드에서 좀 난리가 나서 뭐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뭐 이런 노무라 증권 이런 쪽에서 조금 반대 매매가 많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관련 주식도 많이 나오고요. 바이두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음, 이러한 어떤 변동성 또는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빼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기관도 연일 지금 뭐 연기금도 포함해서 계속 매도를 진행하긴 했지만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국내 주식 쪽 관련해서 주식 보유율 한도를 조금 높였기 때문에 매도가 우선 일시적으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뭐 3천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코스피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950선에서 3000 3150, 뭐 길게 크게 보면 뭐 3200까지도 계속 왔다 갔다 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러한 변동성이 계속 지속되는 약간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하는 그런 코스피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4월 9일자 업종 상위 순을 좀 살펴보면, 건강관리 업체 서비스, 게임 엔터테인먼트, 사무 전자제품, 문구류, 뭐 종이와 목재,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선 첫 번째로 뭐 건강관리 서비스 한번 살펴볼까요? 녹십절 앱셀 좀 유명하죠. 이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별 표시는 코스닥 상장 종목이라고 하네요. 녹십자 랩셀 이쪽이고, 코스닥은 웬만하면 안 건드는 쪽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게임 관련 콘텐츠는 웹젠이 좀 호재가 좀 많이 있었나 보네요. 키움키움 두 개 보이고,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뭐 중국 출시해서 약간 판호 이런 것도 뚫기 어려웠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었나 봅니다. 네. 웹젠을 먹여 살리고 있는 온라인도 좀
눈에 볼만 할 것 같긴 하고요. 효자 게임이라고 하는데 근본이라고 봐야죠. 웹젠 어떤 게임에 대한 어떤 근본. 지금 뭐 그때 음, 액토즈 소프트 관련해가지고 좀 논쟁거리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뭐 이겼으니까 웹젠이 이겼으니까. 아 맞죠? 웹젠 이긴 거? 팩트 체크도 해야지. 아닌가요? 그때 뭐 뮤 관련해서 뭐 싸웠던 것 같은데. 뭐 이거는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는지. 소유 경영 분리 이거는 2020년 8월. 이거 칩 나올 것 같은데. 아 위메이드였네. 이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위메이드랑 그렇지 웹젠이 아니었구나. 위메이드랑 액토즈랑 그때 싸웠었죠. 역시 팩트는 체크하고 가야 돼요. 이게 아까 제가 잘못 말했던 걸로 미르 IP로 싸웠던 거군요. 미르 IP로 싸웠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제 스스로가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건 확실히 체크하고 넘어가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서 찾아봤고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뮤가 아니라 액토즈 소프트랑 그 다음 그, 액토즈랑 또 어디였죠? 위메이드 측이랑 법적 논쟁을 펼친 결과 미르 IP는 이제 위메이드 쪽 것으로 판명이 우선 그렇게 났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걸 우선 아까 말씀드린 거 정정하고요. 게임 엔터 봤었죠. 위메이드도 4.55% 많이 올랐네요. W 게임즈는 그때 페이스북 관련해가지고 온라인 카지노 운영한 걸로 아는데 데브 시스터즈 요즘 많이 뜨고 있죠. 투자 경고가 붙을만 하긴 한데 키움키움 보이고요. 쿠키런 킹덤이 진짜 잘 나가요. 제 주변 사람도 확실히 인정하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어떤 반짝 딱 하고 유명해졌다가 결국엔 시들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조금 길게 나가려고 한다면 근데 이건 타이쿤 이런 시리즈 같은 거는 어떤 뭐 농장 경영 뭐 이런 것들은 잘 나가죠. 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단기간, 너무 단기간에, 너무 단기간에 주가 상승이 너무 단기간에 이루어져가지고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투자에 유의하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진 않은데 2020년에 이제 적자 관련해서 벗어나진 못했네요. 벗어나진 못했지만 2021년기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우 좋습니다. 이제 표본이 될 정도로 좋아지는 것 같은데 추정 퍼 같은 경우에도 퍼 PER 같은 경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죠. 주가 상승.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 JP 모간 들어오긴 했는데 전환가액이 2,600원에서 2,390. 코로나 신약 여기서 무슨 신약 개발을 한다고? 어디서 냄새가 솔솔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좀 약간 뭐
어떤 세력, 뭐 이런 사람들이 들면은 이런 냄새가 풍기던데, 드래곤플라이가 이런 회사가 아니지 않나요? 스페셜 포스 만드는 데 아닌가? 음, 바이오, 근데 이게 뇌기능 관련해서 디지털 치료 관련도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는 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제 코딩 짤 때도 드래곤플라이도 뭐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나 툴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봤을 테니까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떻게든 뭐 생각해 본다면 이해는 되는데 신약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바이오랑 어디 코딩 소프트웨어랑 완전 다른 건데 이거는 이거 그 과거에 약간 그 느낌인데 두산 쪽에서 경공업 버리고 중공업으로 갈아탄 거야. 그 패널 유출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때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완전 다른 사업인데 그런 거 완전 전환했는데 이런 느낌이 많이 나고 그 전에 앞서서 뭔가 바이오랑 섞이면 분명 뒤탈이 좀 많이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에 투자 유의라고 써있진 않지만 경고라고 써있지 않지만 여기에 투자 유의, 투자 경고가 써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동전주 느낌이 나가지고 여튼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NC소프트는 뭐 믿고 갈만하죠. 예. 지금 뭐 넷마블뿐만 아니라 넥슨 뭐 일본 뭐 회사로 돼 있긴 하지만 넥슨 GT는 지금 그 자회사입니다. 예, 넥슨의 자회사고요. 상장은 일본에서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NC소프트에서 다 전부 게임업계 전체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와중이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해줬죠 당연히. 미워도 다시 한 번이죠. 그렇게 쉽게 돌아서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대체제를 찾기는 힘들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넷마블도 역시 올랐고요. 네오위즈 홀딩스면 약간 지주회사 이러는 거 아닌가? 지주 홀딩스면은 네오위즈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 보통주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그 회사가 홀딩스라고 알고 있는데 가상화폐 밸류에이션 가상화폐? 어 가상화폐가 있었네? 게임 회사 아닌가? 게임 회사? 실적 호조 실적 요즘에 잘 나왔어요. 맞아 맞아. 2020년이긴 한데 최근에도 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최근에도 보니까 차트가 아니라 종목 분석 쭉쭉 오르고 있죠. 예. 최근도 진짜 잘 오르고 있어요. 단기 순위. 게임도 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넷게임즈 개인적으로 좀 많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넷게임즈. 물론 이제 이쪽에 보면 요즘 핫한 거 빠지면 안 되는데 어딨죠? 물론 이제 데브 시스터즈도 핫하긴 하지만 네오이즈 여기 있네. 네오이즈 있고 그게 없네? 왜 넵튠이 왜 없지? 있다. 오늘 떨어져서 안 보인 거구나. 단기간에 진짜 많이 올랐죠. 라고 하지만 네오이즈 홀딩스가 훨씬 많이 올랐네. 예,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저희 이거 넵튠 찜해놓고 있었는데 그때
계속 매수를 걸어두고 있었는데 저는 이때쯤 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싸게 사보려고 하다가 결국에 못 사고 넘어간 슬프네요. 여튼 해서 이거 간단하게 살펴봤었고요. 예. 신도리코는 뭐 3D 프린팅 그쪽으로 좀 유망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업종 상위 순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거래 상위 순으로 탑 종목 살펴보고 그다음에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것들 코덱스 뭐 ETF 펀드 ETF가 뭐 F가 펀드긴 한데 펀드 살펴보고 추이선 추이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순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거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상위 순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거래 상위 순으로 봤을 때 코스피 우리 중금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건 저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몰라요. 키움키움 보이고요. 우선 좀 느낌이 좀 싸합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났네요. 주당 10원 현금 배당. 현금 배당 안 하는 보통주인데 현금 배당을 해주네요. 음, 증권사 인수기틀 다질 것. 금융기관 차입 한도 증가. 2021년 2월달.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왔나 보네요. 종목이 우리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네요. 우리중금.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그렇군요. 대충 우리은행 뭐 관련 계열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이거 고퍼스 한번 살펴볼게요. 신한금투 뭐 이베스트 이거 맨날 나오죠. 신한금투랑 이베스트 거의 1, 2위를 다투는 ETF에서 외인들 매수, 기관 매수, 더블 매수, 금요일날 더블 매수를 했어요. 금융에서 코스피가 오늘 하락했죠. 하락했고 며칠 연속으로 올랐다 떨어졌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관은 조금 물량을 조정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여기서 또 보니까 기관들이 좀 매도를 많이 했네요. 그때 제 기억으로도 그때 좀 오른다에 좀 베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이 관련해서 물량 ETF 물량을 좀 조절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외인들은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물량을 어느 정도 조절했다가 다시 코스피 하락에 베팅을 한 모습이네요. 단기적으로요? 초단기죠. 엄청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봐야죠. 곧 버스니까. 보배 양조 이거 양조장 술 만드는 데인가 보네. 키움키움 외인들이 좀 많이 담아줬네요. 기관들은 좀 살짝 팔고요. 영업이익 17억 흑자 전환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실적을 봐야죠. 역시 적자인데도 동전주 관련해서 어느 정도 2,840원까지도 올랐던 회사네요. 부채 비율이 이때 2018년 때는 높았는데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네, EPS 주당 순이익도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이지만 PER 퍼 수치가 68배면 너무 높아요. 네, 너무 높고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개선됐다고 생각하면 또 주가가 또 오르겠죠. 저평가주라고 해서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과거 이력을 봐도 어느 정도 2,000선까지 올라갔던 전력이 좀 몇 번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싸게 사면 좋긴 하겠어요. 백산 백산도 처음 들어보는데 무기 단열재 단열 시스템 영업이 흑자전환 흑자전환해서 또 이번에도
어느 정도 12% 이렇게 10.38% 이렇게 올랐나 봅니다. 전체적으로 상승세. 기울기가 가파르네요. 어, 단열재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다른 걸로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도 최근 들어서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한 700원대, 700원대 이랬던 것 같은데, 700원대, 800원대 이랬던 것 같은데, 벌써 1220원. 그것도 최근 들어서죠. 최근 들어서 4월 7일, 4월 7일자에 4월 그리고 8일자 현재 2000 금요일까지도 이번 주 금요일 4월 9일까지도 1000원대를 유지를 했어요. 외국인들 당연히 나갔겠죠. SK증권이 글쎄요, 과거에 전력이 이런 게 있었나요? 10년치 보면 2100원까지도 올랐었네. 근데 경쟁자가 너무 많고 레드오션이 있기도 해요. SK그룹에서 조금 더 챙겨줄진 모르겠는데 어디 인수 분할 합병 매각 인수 합병 이렇게 돼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SK증권이 좀 덩치가 다른 증권 회사에 비해서 조금 작긴 하죠. 예. 시총순으로 한번 볼까요? 작은지 한번 살펴봐야죠. 이것도 우선 이베스트가 옛날 오래됐긴 했죠. 이 관련 이베스트 오래됐고 상호명만 바꾼 거니까 시총순 100, 코스닥 193위 4,500억 5천억 이베스트보단 크네요. SK증권이 이베스트보단 크고 한영증권도 작았던 것 같아요. 훨씬 작고 SK랑 비비지도 못하죠. 유한타도 작죠. 네. 아니네. SK증권보다 유한타가 시총순으로 봤을 때 훨씬 유한타가 더 크네요. SK증권도 유한타증권도 다 그쪽 그 증권로 그쪽에 많이 있던데 여의도 증권사 그쪽에 다 있던데 거긴 뭐 근데 대표적인 회사들 다 모여있는 곳이니까 증권가니까 그렇다고 대신증권도 크지 않나요? 대신증권 8천 그쵸 대신증권 크죠 5천억 8천억 그 다음 SK NH가 좀 더 오래돼서 크지 않을까요? 근데 최근 투자증권만 봤을 때는 어떻게 누가 높을지 잘 모르겠네. 이것도 역시 NH 명성에 걸맞게 굉장히 크네요. 시총이 NH 압승인데 NH 투자증권 압승. 그다음 삼성증권도 오래됐죠. 농협이랑 비빌만 하지 않을까? 3조 7천 억 NH 3조 7천억 비빌만 하네요. 교보는 작을 것 같은데 SK보다 작지 않을까? SK증권보다 5,400 5천억 교보증권이 훨씬 크네. 훨씬까지 아니고 비슷하긴 한데 비빌만 한데 훨씬 조금 연역이 좀 더 오래됐나 보네. 교보증권이 좀 더 크네. 키움증권 3조 5천 거의 비슷하네요. 3조 5천이면 5천억이면 삼성증권보다 작네. 메리츠가 생각보다 크네요. 3조 1천억 타이거는 작을 것 같은데 65억 원? 억원 단위인데 작다고. 코덱스 이거 삼성운용자산에서 하지 않나요? 삼성자산은요 688억 원. 가장 큰 게 3조 7 3,700 3,760
7천. 삼성증권이 가장 크네. 삼성, 그다음 NH 이런 순인 걸로. 그다음 키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생각보다 근데 SK가 많이 크네요. 역시 이름값을 한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역시 조금 이런 좀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저 같은 주린이에게 도움이 되네요.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팔았네요. 단기적, 중단기적으로 봤을 땐 상승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인버스니까요. 하락할수록 얻는 거죠. 반면 기관 같은 경우에 매수를 많이 했어요.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할 확률이 좀 많이 높은 걸로 보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조금 빨리 살펴볼게요. 코스닥 150, 코스닥도 좀 살펴봐야겠네. 외인 기관 동시에 다 팔고 있고요. 이렇다는 건 현재 지금 989.39 선인데요, 코스닥이. 여기에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을 보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는 걸로 보이는데, 기관 순 매매량으로 봤을 때 매도, 그러니까 코스피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관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 물량을 조정하는 걸로 보이고요. 왜냐면 이 전 단위에 물량을 너무 많이 매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확 들어왔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조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분을 좀 보유 지분을 어느 정도 뺀 걸로 보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 내지 4%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아직 약간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방심할 수가 없죠. 대부분 4%대에서 고점 찍었을 때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4점 후반대까지 가가지고 다시 코스닥이 하락하게 되면 다시 매도해가지고, 인버스 매도해가지고요, 시세 차익 오지게였고요. 뭐 이렇게 해서 코스닥 인버스 좀 살펴봤고요. 인버스 살펴보고 웅진 싱크빅도 있네. 3전은 꼭 봐야죠. 83,600원, 1,100원 떨어졌죠. 한화, 이베스트, NH투자증권, 삼성, 신한금투 이렇게 있네요. 외인 기관 동시에 빠졌고요. 1분기 영업이익 1조 껑충, 어닝 서프라이즈인 것 같은데, 삼성, LG 프리미엄 가전 아직 뭐 전망 밝다 이렇게 얘기하고, 삼성, LG는 빼고 LG는 반도체가 없으니까 SK도 미국에 공장이 없으니까 하이닉스가 중국 쪽에 있죠. 한국도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중국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삼성은 미국 쪽, 중국 쪽 뭐 다 있죠, 다. 백악관에서 반도체 회의, 공장 빨라지나. 좋죠. 좀 많이 물량 풀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싸요, 지금. 부품들이,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비싸.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투자 3전 빼고 투자 감소. 금리도 만약에 더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투자도 조금 더 힘들어지겠네요. 모나미도 13%나 올랐어요. 모나미 13, 키움키움 보이고요. FX 제타 다색 세트 출시, 도도 이슈로 불매운동 제어에 점화되냐. 불매운동, 잠깐, 불매운동, 우리 한국에서 불매운동을 한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한국이면은 더 사주지 않나? 뭐 일본에서 모나미를 판다고 한다면 이게 뭐 불매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불매운동 재점화 되나? 근데 일본 보면은 거의 노래 쪽 빼고 노래 쪽 빼고 식품 쪽이나 어떤 제품 이런 것들은 대체할 게 상당히 좀 있어가지고 일본 자국민들은 자기들 나라에서 생산한 걸 거의 100%에 가깝게 신뢰 수준 99%의 그 정도로 수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본산 제품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량동 재점화돼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 한국이 좀 크죠. 예. 한국 화이팅. 네, 그렇습니다. 모나미 매직 음료 이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아이들이 보기에도 헷갈릴 수 있고, 약간 사람이 먹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컬래버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기존에 있는 상품과 새로 컬래버레이션 돼가지고 새로 먹을 수 있는 식음료 상품이 나왔을 때 그것과 혼동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면 안 될 거라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약간 식품위생 안전처 이런 데에서 좀 제재를 가하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말표 이런 것도 뭐 구도약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걸 뭐 음료수로 만들어 거의 비슷하게 뭐 초콜릿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이렇게 만든다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곰표 뭐 예를 들어 뭐 밀가루 유명해서 뭐 밀맥 만든다 이거는 뭐 어차피 둘 다 먹는 거니까 밀가루도 먹는 거고 괜찮은 것 같은데 먹을 수 없는 좀 우리한테 좀 많이 알려졌지만 유명한 제품들 그런 것들을 콜라보레이션 했다고 해서 좀 비슷하게 완전 비슷하게 이렇게 만든다거나 그러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이거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음, 그 미학의 어떤 가능성마저 배제시켜 버리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푸드도 많이 올랐네요. 산화생명이 최근 들어서 보험 생명이 좀 많이 올랐는데 중립으로 떴네요. 중립 뜨고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주가가 계속해서 박수권 형성하고 있네요. 현대상선 HMM 현대 SM삼선 질주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발주량이 좀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예, 좋은데 말이죠. 어떤 수의 어떤 특혜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발주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상선 어떤 배 같은 것들은 발주가 많이 막 꾸준하게 맨날 들어오기는 힘드니까요. 많이 사고 그거 좀 쓰다가 다른 뭐 좀 오면 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핸드폰처럼 2년마다 바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배니까 한 최소한 10년은 굴릴 것 같은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한번 딱 트고 그 다음은 조금 주가 계속 조정받을 것 같은 개인적인 그 느낌 아닌 생각?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베노션도 그때 HMM이랑 비슷하게 SK 하이닉스도 오늘 4,000원 조정받아서 14만원에 네, 금요일날 조정받아서 14만원에 종가 마감했었고요. 모건스탠리 팔고 전체적으로 외인 기관 둘 다 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옥시아 투자 회수하지 않는 이유는 SKT 중간지수 회사 전환 M&A 길 터준다 이렇게 있고요. 불붙은 반도체 세계대전 SK 하이닉스 인텔 낸드 이수로 사업 안정성 증가
재고됐죠. 많이 재고됐죠. 지금 봐도 재무제표 상으로 봐도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요. 이평선 일봉으로 봤을 때 이평선 5일선, 이평 5일선 꾸준히 잘 따라가고 있고요. 우상향 꾸준히 오르락 내리락 등락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잘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반도체 불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반도체 풍기도 있기도 하니까요. 반도체 원재료가 되는 거 이런 것들 조금 더 공급망 관련해서 체인이 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와 같은 매출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현재도 뭐 자동차 관련해서 뭐 시스템 반도체 해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정말 다양하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 뭐 3차 산업혁명은 물론이거니와 4차 산업혁명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더 반도체가 더 많이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 삼성제약, 코오롱도 많이 올랐네요. 휴비스, 현대 관련 계열사 많이 올랐고요. 녹십자 홀딩스, 아까 녹십자 GC였나요? 그때 무슨 랩셀, 그쪽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것과 좀 연관이 있나 봅니다. 홀딩스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데 시총 1조 6천억, 800억. 상당히 상당히 꽤 올랐네요. 예. 대략 이 정도로 해서 거래 상위순으로 살펴봤고요. 시가총액 순으로 조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네이버 좀 봐야죠. 3위까지 올라갔네 또. 그때 5위, 6위 막 이랬던 것 같은데. 62조 9,963조 정도 되고요. 현대모비스, LG전자, 네이버, ESG, 인바이러먼트, 소셜, 거버먼트. 요즘 중요하죠. 중요하고요. 마이박스 130 이거 필요 없고 가스공사, SKT 요즘 들어서 계속 업무 체결 이런 것들 협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네요. MOU 같이. 우리은행 네이버 손잡고 손잡는데 진짜 많네. 코웨이도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최장 2027년까지 금융규제 유예받는다. 다 괜찮네요. 다 괜찮은 거고 포스코는 떨어졌네요. 현대차도 3,000원 떨어졌고 매도 동시에 했고요.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카카오 이제 분할한다고 하지 않았나? 이거 좀 뉴스 좀 잘 봐야죠. 액면 분할 앞도 없고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액면 분할하고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원래 액면 분할 한다고 하면 호재이긴 한데 그 이유는 좀 오른 데도 있지만 뭐 삼성전자처럼 조금 오랫동안 좀 침체가 되어 있었던 주식들도 있어가지고 액면 분할하고요. 이런 것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가 상승 잠재력 코스피 주간 개인 순매도 1위. 개인이 순매도 했다는 거는 기관 외인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외인들이 나갈 때 대량으로 나갈 때 그때 좀 사들이면 되겠네요. 맥면 분할하고 난 이후에 후광일지 거품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이후에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순매도를 했네요. 개인 순매도. SK도 많이 올랐네요. 29만 3천 종가 마감했고 NC 아까 봤고 신한지주
약간 조정받은 모습이고 LG도 지금 스마트폰 배터리가 아니라 스마트폰 사업부 이거 전격으로 없앤다고 철수한다고 퇴거한다고 했죠. 오를 대로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한국전력 23,850원 네, 전일 대비 그대로고 KTNG 79,000원대에 담아놓자고 말씀드렸었는데 81,600원 외인들이 계속 팔다가 드디어 바뀌었네요. 목요일부터 바뀌었고 기관들도 다시 합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봐도 뭐 예전에 다 봤으니까요. SK바이오팜 드디어 올랐네. 109,000원이에요. 키움키움 좀 싸한 느낌이 나는데 영업이익도 2021년 이건 추정치이긴 하지만 최근까지 나온 것들을 살펴봤을 때 아직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N/NA로 나와 있고요. 적자니까요. 그래도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때 연기금이 조금 거의 10만원대? 10만원 거의 초반대 걸 그때 사더니 조금 올랐나 봅니다. 제일제상도 역시 기분 좋게 올랐고요. 오리온도 올랐고 코웨이 역시 올랐고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코스피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주가 연계된 것들 하락했죠. 코덱스 200이 외인 기관 동시에 팔았고요. 상승 중단기적으로 상승에 점치고 있는 것 같진 않네요.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선에서 정리 끝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제 매도를 했다는 건 빠질 가능성을 좀 높게 본 것 같네요. 중단기적으로. 롯데제주 떨어졌네요. 메리츠증권도 조정받고 있고요. GS 리테일 38,050원까지 갔습니다. OCI 오늘 4,000원, 이번 주 금요일 4,000원 떨어졌네요. 삼성 매수상 키움 나와 있고요. 외인 기관 동시에 팔았습니다. 올해는 흑자 기대, 이건 기대를 적어놨고요. 2021년에는 좀 전망치로 봤을 때 흑자로 보이긴 합니다만 좀 기다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외인들 CJ 많이 샀네요. 괜찮죠? 예, 괜찮죠. LS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비싸요. 효성 괜찮긴 한데 효성 조금 더 좀 더 떨어졌으면 담아두고 싶은데 8만원 초반대까지 딱 떨어졌을 때 이때 담아두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심도 많이 올랐네요. 29만 3,500원. 이렇게 해서 쭉 살펴보고 롯데 칠성도 좀 많이 떨어졌네. 롯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롯데 손해보험 손보가 1,600원 최근 한 1개월 이내에 해가지고 1,600원 이 정도였던 거예요. 1,600원 선이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선방한 것 같네요. 롯데푸드가 36만원 36만원 이 정도 선에 있었던 것 같은데 32만 이렇게 있다가 쭉 오르고 예전에 말씀드린 그 정도 밸류에이션인 것 같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멜린치 나갔네요. 이거 호재인데 롯데지주 아까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롯데쇼핑 좀 요즘 협업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회사채 2천억 모집에 1조 세도 확실히 좀 롯데가 좀 치사하긴 한데 경영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좀 감이 조금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롯데 하이마트도 괜찮죠. 노무라 들어왔고요. CS 들어왔고요. 기관들은 좀 매도를 했네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롯데제과는 500원 올라서 13만 8,500원 중가 마감을 했고요. 다이와 매도를 했고 UBS 들어왔네요. 전체적으로 외인들은 매수고 기관은 매도. 1분기 실적 정상 기대. 근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좀 코로나 국면에 비해서 좀 주가가 회복이 많이 안 됐어요. 예, 그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예,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말이죠. 롯데리츠, 롯데리아 관련돼 안 삽니다. 저는 안 사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미국 USD 달러는 3.5전 올라서 1121원에 중가 마감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에는 좀 전망이 좀 밝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바이유 휘발유 다 떨어지고 있는데, 국제 유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국내 유가는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금도 이제 금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물론 이제 돈이 없긴 하지만 거의 2006년 2006년이 아니죠. 2000 눈이 안 좋아요. 2020년과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끔 거의 떨어졌긴 한데, 원래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이제 금리 영향이 좀 있긴 하겠지만, 금리가 오르면 이제 금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 이렇게 금이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데 거에 대한 이유 중 하나로는,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유 중 하나로는 관련된 어떤 투자처가 좀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좀 할 만하고, 벤처 기업도 투자할 만하고, 장외거래 주식 하는 사람들도 좀 보이고요. 벤처 좀 잘 하시는 분들, 그러고 그 다음에 코인, 어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가지고 코인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쪽도 많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금이 좀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요.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좀 가격을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떨어져도 한 이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정을 좀 많이 받네요. 예, 해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기 전에 코스피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봤을 때 코스피 호재도 끝나고 코스피 그 카카오 상승 그 선이 끝나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약에 동시에 빠지게 된다면, 주가 방어가 힘들게 된다면 3천선 비슷하게 또는 3천선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이러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전체적인 코스피 전체적인 조정을 받아서 2,900 중후반, 3,000대 중반, 초반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려를 해야겠네요. 보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코스피가 계속 유동성도 그렇고 변동성이 너무 심할 것 같다고. 상승 하락이 엄청나게 크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박스권 형세, 코스피의 박스권 형세를 유지하다가 약간 상승에서 좀 예, 하락을 좀 서서히 하다 다시 이렇게 우측으로 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짧게 단기 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